XAI Colossus came online 122 days. You're about to double in size again. Based on current birth rates, South Korea would have about a third of its current population, perhaps much less. 출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소멸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학교가 없어지고 군대가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원인은 사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한국 사회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한두 개가 변해서 될 일은 아닐 것이다. 인구 절벽의 위기라는 벼랑 끝에 선 지금, 대한민국에 들이온 초저출산의 어두운 미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딜 가나 바다가 보이고 어디서 보더라도 바다가 반겨주는 섬, 제주도. 시원한 바람과 맑은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온갖 시름이 씻겨나갑니다. 사계절 내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온 여행객들로 붐비는 제주도에 혼자 거닐고 있는 이분. 등대에 가볼까? 되게 수영하고 싶게 물이 되게 낮고 좋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날씨 더 좋아지면은 수영을 좀 해보고 싶네요. 혼자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카메라에 열심히 담고 있는데요. 역시 여행은 혼자 와야 제맛이지. 누구 못지않게 제주도의 바다를 열심히 담아보며 여행을 즐기고 있는 그녀는 과연 누굴까요? 주인공은 바로 구독자 21만을 보유한 여행 크리에이터 신아로미 씨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시골집에서 혼자 살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미혼의 삶을 즐기라고 독려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30대 여성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싱글 라이프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혼자 잘 사는 본인의 이야기를 엮어 책을 출판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죠. 혼자 잘 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책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 이야기를 아주 꾹꾹꾹꾹꾹꾹꾹 눌러 담았어요. 미혼의 삶에서 행복과 성취를 얻었다는 신아로미 씨는 해외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혼해야지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져봤는데 저는 결혼이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하는 일 자체가 여행하는 일도 많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하는 직업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돈을 버는 직업이다 보니까 결혼은 좀 계약 같은 관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 계약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직 어떤 내가 계약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특히 요즘은 오롯이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요가에 빠져 있다는 신아로미 씨. 어깨 낮추면서 팔을 천천히.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선택해 자기 확신도 용기도 있는 지금이지만 20대 초반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요가와 명상을 만났다고 합니다. 요가 수업을 마친 후 도반들과의 티타임. 신아로미 씨가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된 인연들입니다. 다양하긴 하네요. 근데 다양하죠. 이렇게 멤버가 이혼하고 최근에 맞네. 이혼하고 최근에 결혼하시고 저 강아지 키우고 혼자 살고 그 준혁쌤은 한 번 했잖아요. 그럼 했죠. 근데 왜 그때 했다가 왜 했어? 그 이후에 지내고 있는 지금 저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왜요? 그냥 싫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쵸? 네.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냐고. 난 지금 더 뭔가 추가하고 싶은 게 없다. 결혼이나 사랑, 연애 이런 것보다 하나에 되게 몰입되지 않아요? 성과가 마치 네. 내가 더 이상 그냥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굳이 뭐 결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그냥 2, 3도 충분한데 약간 이런 생각에. 그럼 선생님은 왜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해야 되냐는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게 뭐 경제적으로나 현재 진짜 완벽한 거예요. 너무 모든 밸런스 퍼펙트. 너무 진짜 충만한 이 삶. 그래가지고 연애를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어? 이건 아닌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은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예전보다 더 연애와 결혼 대신 오롯이 본인에게 집중하는 삶을 선택한 아로미 씨.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우선순위는 크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결혼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현재가 좋은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대 50의 확률 게임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100% 좋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굳이 내 리스크를 걸어가면서 하고 싶은 결혼은 아니라는 거죠. 기성세대와는 다른 요즘 친구들의 연애와 결혼관. 멈추지 않고 달려온 부모 세대는 고생한 만큼 성공을 경험하며 결혼이 필수인 세상을 살았지만 이들을 보고 자란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결혼과 출산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됐고 불투명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 지금의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통계청 혼인건수 추이를 보면 2013년 32만 건에서 10년 후 19만 건으로 약 40% 감소했고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2명 중 1명은 비혼 독신과 무자녀에 찬성한다는 통계도 발표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이 달라진 세상하에서 그 다음에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하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을까 합리적일까를 놓고 다 고민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의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결혼하고 또 출산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집약된 결과라고 우선은 간주를 할 필요가 있고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에 이어 23년은 0.72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한민국.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 1.58을 기준으로 한국은 절반에 못 미치며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2020년 출산율 0.84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으로 1,418만 명이 감소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핵심은 아닙니다. 사실 연령 부조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인구 규모가 줄어들 때 각 연령대별로 동일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로연령대,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 아동 이쪽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왜냐하면 출산율이 거의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평균 수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인구 비중은 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의 감소보다도 그런 인구 구조의 고령화, 그런 연령대별 불균형 현상이 사실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을 나이 많은 순서로 줄을 세울 때 중간에 오는 중위 연령도 1980년 21.8세,
2020년 43.7세로 높아졌고 2070년에는 62.2세로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구조를 봐도 2020년에는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가장 많지만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장 많아집니다. 문제는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 비용 등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고령자 22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13명을 부양해야 해서 노년 부양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커지게 됩니다. 비혼과 미혼이 만연한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에 서 있는 부부가 탄생하는 한 결혼식장.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혼인율이 높아져야 출산율도 높아지는데요. 결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2030 세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준비가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커요. 아무래도.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걸 저는 원해서 돈이 있어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연애할 때는 상관없는데 결혼하면은 집도 있어야 되고 아기도 낳으면 키울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고 같이 살아가려면 돈 드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경제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크고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그 다음입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도 점점 줄어들어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요즘 결혼을 해야 되냐 질문을 물으면은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한 30%밖에 안 나와요. 30%대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지표를 자세히 보잖아요.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0%도 안 돼요. 정말 대다수의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관점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 정책이 개입을 해서 청년들의 삶이 좀 나아지거나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은 자기는 생애과정 이행에 참여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청년의 생애과정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들,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들어가야 돼요. 기성세대들과 잘만 해주면은 어떤 상황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면은 이 친구들은 당연히 생애과정 이행을 선택할 거예요. 서울에 거주 중인 43살 싱글 한민규 씨.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쉬는 날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엔 에어컨 청소하거나 뭐 자전거 배달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힘든데 뭐 힘 안 든 정도만큼 적당히 조절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몸 갈아서 했는데 지금은 적당히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에어컨 청소. 오늘은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일감을 맡겨 작업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지금 작업 바로 하세요. 여기 뭐 깔아, 여기 좀 깔아야 되거든요. 살짝 밀 수 있어요, 이건? 예. 대학을 졸업한 이후 일을 쉰 적이 거의 없다는 민규 씨.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 이외에도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에어컨 청소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일단 다 분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센서라든가 모터 쪽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저희 하는 일이 분해 조립 일이 아니고 청소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커버링 테이프로 그 닿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제가 막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세척을 여기서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로 가서 거기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조립하면 끝납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청소를 도와주다가 에어컨 청소일을 접하게 됐다는 민규 씨. 우연히 시작한 일이지만 최근까지 한 배달일보다 훨씬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전에 여기가 뭐 카레 그 집이라서 고기도 굽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기름때거든요, 이게. 이게 잘 안 져요. 그래서 뭐 5번 밀어도 잘 안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름때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다 기름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에어컨 전용 세제를 도포를 하고 이 고압수께 날릴 거예요. 여러 번 해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늘 바쁘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크다는데요. 남들 쉬는 날에도 일을 찾아다니는 민규 씨.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호텔이었었는데 호텔은 남들이 보기에 돈이 많이 벌 것 같지만 진짜 돈 못 버는 직종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3교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TO가 많이 모자랐는데 있는 인원으로 막 굴려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간 갔다 야간 갔다 해서 몸이 망가졌거든요. 그때가 2008년도에서 11년 사이였거든요. 그때 제가 160만 원 벌었나? 연봉 2천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좀 절망적이었죠. 그 희망도 없었고. 남들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어쩌면 남들보다 더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의 앞에 펼쳐져 있던 건 절망. 한 푼 두 푼 모은 종잣돈으로 시작한 재테크도 실패로 돌아갔고 연애도 결혼도 사치가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원룸에서 둘이 시작해야 되는데 상대방도 되게 착하게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오, 되게 운이 좋아져서.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뭐 대학교 졸업해서 딱 사회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집을 몇 년 동안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룸에서 계속 계속 살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 연애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신경질 내고 싸우고 근데도 돈은 못 벌고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좋아하긴 하지만 같이 살기는 힘들겠다. 같이 미래를 도모하기는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식사 준비에 한창인 민규 씨. 점심도 되도록 집에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와 둘이 사는 민규 씨가 밥을 챙겨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다렸나? 배고팠겠네, 엄마? 뭐 간식 좀 먹었어? 먹었지. 몇 시에? 1시 반. 1시 반에? 지금 2시인데? 6남매 중 막내인 민규 씨. 형 누나들이 차례로 출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됐다는데요. 그런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부모는 다 자식들 짝지어놔야 마음이 놓아요. 근데 위에 아들들은 하나도 되게 않고 다 결혼했는데 다들 정년기 했지. 근데 이제 좀 끝을 가서 이제 머물르네 좀. 늦었어요 지금.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하세요. 여전히 아들의 결혼을 바라는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던 아들. 경제적인 이유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포기했고 그 이후로도 연애는 제쳐두고 돈을 버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았더니 벌써 40이 훌쩍 넘었다는 민규 씨.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이제 최소한의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 친구 만나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요 근래에.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것조차 이제 생각을 못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진짜 내가 좋아한다고 꽂혔을 때 그때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고 아이는 그 다음 문제라는 현실. 20대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 부담도 커지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저성장과 함께 찾아온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청년의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는 적고 기업 간 임금과 복지 차이는 점점 커져가고, 이런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연애와 결혼은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아무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 세대. 한 통계에 따르면 기혼자의 연소득은 미혼자보다 800만 원 넘게 높다고 합니다. 애초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혼인 이후 소득이 늘었단 것이죠.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과 혼인 건수 추이를 보면 두 지표가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40대 미만 청년의 유배우자 비율은 33.7%, 즉 3명 중 1명만 결혼을 했고, 서울 거주민의 경우 4분의 1만 배우자를 둔 것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8년 동안 약 380조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비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장려금도 주고 뭐도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에 벌어지는 논쟁이 뭔가 하니 지금도 그래요. 정책을 세우고 자원을 예산을 투입할 테니까 국민들은 나아라. 이제 이런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어떤 인구 정책, 수적 규모에 초점을 맞춘 이제 인구 정책에 국민들의 의식은 이미 바뀌어서 내 생활이 중요해지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의 질이 중요해졌는데, 근데 여전히 국가는 인구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숫자를 관리하겠다, 자원을 투입해서 숫자를 관리하겠다, 이런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거죠. 그 실마리를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 체제를 주도하며 유럽 회원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독일. 독일은 1980년대 초 합계 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2010년대 초부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해 2021년 1.5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떠오르는 청년들의 독립지원. 고용되지 않았으면서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들을 니트라 부르는데요. 독일의 니트 비중은 2022년 8.9%로 G20개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백수 없는 독일은 어떻게 극복해서 출산율까지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베를린에서 초등학교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23살 안지 호프만 씨. 그녀가 일찍 경제활동을 시작한 건 독일만의 특별한 교육제도 때문이라는데요. 안지 호프만 씨는 일터인 초등학교에서 꽤 가까운 집에 집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23살의 나이지만 벌써 일한 지 2년이 넘었다는 그녀. Ich helfe den Kindern bei der Selbstständigkeit. In der Grundschule, ich arbeite jetzt in der Grundschule, helfe ich ihnen bei den Aufgaben, die sie lösen müssen, alltägliche Sachen wie Schuhe anziehen, den Reißverschluss der Jacke richtig zuzumachen oder auch bei den Matheaufgaben. Ich bin ja auch mitten im Unterricht dabei oder bei Verständnisproblemen. Ich helfe ihnen generell einfach durch den Alltag zu kommen und nehme auch deren Gefühle auf, damit sie das quasi rauslassen können, aber nicht unbedingt an den Kindern, weil die ja auch darunter leiden, wenn jemand wütend ist. Dementsprechend lenke ich dann die Wut auf mich, damit die Kinder einen angenehmen Arbeit. 이른 나이에 취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건 대학 대신 선택한 아우스빌둥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빌둥은 나를 찾는 과정이란 뜻으로 대학 졸업장 없이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독일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인 아우스빌둥은 일종의 직업학교입니다. 기업에서의 현장 교육과 전문학교에서의 이론 교육을 병행합니다. 급여를 받아가면서 공부한 후 그 분야로 바로 취업해 실무 전문가가 되는 건데요. 이원화 교육이라고 불리는 아우스빌둥은 선택한 직업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밟을 수 있습니다. 독일 기업은 직접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채용할 수 있는
아우스빌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 견습을 진행한 기업에 채용되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다닌 곳이라 익숙하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아우스빌딩을 수료한 청년이라면 자사에 최적화된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뽑고 싶어하는 거죠. 기술직뿐만 아니라 은행원, 공무원 등 인기 직업까지 300개 이상의 직업을 아우스빌딩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Ich bin jetzt seit 2 Jahren in der Ausbildung und habe jetzt nur noch 1 Jahr vor mir. Ich glaube, man lernt einfach zu wenig vom Praktischen im Studium. Da hat man sehr viel Theorie. Vor allem in diesem sozialen Bereich muss man halt wirklich lernen, wie es ist, am Kind zu arbeiten oder mit dem Kind zu arbeiten, weil die Theorie passt halt einfach selten mit dem praktischen Teil überein. Dementsprechend bin ich auch kein Fan von der schulischen Ausbildung für diesen Bereich. Zahlen auch nicht in die Krankenkasse oder in die Rentenversicherung ein, was dann sich negativ auf meine Zukunft äußert. In der Ausbildung zahle ich halt, wenn ich arbeite, schon ein. Unser Berufsbildungssystem ist per Gesetz geregelt, 1969, das Berufsbildungsgesetz. Wir unterscheiden Ausbildung in Deutschland nach technisch-gewerblichen Berufen, zum Beispiel Mechatronik, Elektronik und kaufmännischen Berufen, wie die Bürokauffrau oder Bürokaufmann. Und wir haben in Deutschland über 300 Ausbildungsberufe. Erhebungen aus dem Jahr 22 der Deutsch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 zeigen, dass der Pflegeberuf sehr beliebt war, aber auch Einzelhandel. Und natürlich vertreten wir viele große Industrieunternehmen. Das heißt, auch die technisch-gewerblichen Berufe wie Mechatronik oder Systemelektronik sind sehr beliebt. Im letzten Jahr ungefähr 750.000 junge Menschen die Schule verlassen haben und weitaus mehr als die Hälfte, ungefähr 60%, gehen in eine duale Ausbildung. 매일 퇴근 후 남자친구와 일상을 함께 보내고 있는 안지 호프만 씨. 남자친구도 아우스빌딩을 통해 공원 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데요. 아우스빌딩을 선택함과 동시에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두 사람은 벌써 6년째 교제 중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견고해졌다는데요. Aber halt erst nach der Ausbildung, damit wir das in vollen Zügen genießen können. Ich glaube, ein sicherer Arbeitsplatz ist extrem wichtig, damit man sich wirklich eine gesunde und ordentliche Zukunft aufbauen kann, wo man auch glücklich ist. Ohne sicheren Job wird man halt leider nicht weiterkommen. Ja, überleben kann quasi. Und mittlerweile hat sich ja die ganze Gesamtsituation geändert. Und deswegen ist das, glaube ich, sehr entspannt geworden. Aber eigentlich von meinen Freunden haben alle auch immer geguckt, dass sie sich finanziell absichern, auch neben dem Studium noch arbeiten. Die Möglichkeit gibt es ja auch. Also ich habe einen Kumpel zum Beispiel, der hat die Ausbildung zum Elektriker gemacht. Und der ist jetzt auch seit 2 Jahren ausgelernt. Der hat 3 Jahre schon. Und genau, der hat jetzt endlich eine Wohnung gefunden. Ich glaube, das ist eher gerade das Problem. 아우스빌딩을 통해 취업을 하면 초임급여는 대졸자보다 물론 적지만 거의 10년 일찍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기간의 급여 상승으로 격차를 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학교를 가는 청년들보다 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Also wir wissen zumindest in Bezug auf die Entscheidung, Kinder zu bekommen, dass vielen Paaren oder potenziellen Eltern finanzielle und berufliche Sicherheit eine wichtige Voraussetzung sind. Also dass sowohl im Beruf angekommen sein wollen und dass sie die Sicherheit haben wollen, auch nach der Geburt der Kinder sich ihr Leben finanzieren zu können und selbstbestimmt leben zu können. In vielen Bereichen, für die man eine Ausbildung benötigt, herrscht großer Fachkräftemangel. Da brauchen sich die jungen Leute zurzeit gar keine Sorgen zu machen, einen guten und auch langfristigen Job zu finden. 인천 강화도의 남쪽 끝, 정족산의 한 가운데에 자리한 전등사.
현존하는 한국 사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부처님의 가피로 나라를 지킨 호국불교 근본도량으로 역사와 권위를 간직한 사찰입니다. 그 덕에 주말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전등사에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온다고 하는데요. 절 곳곳을 봐도 보이지 않는 손님들의 정체. 대체 누가 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절 안을 채우는 목소리를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몰립니다. 친한 사람 앞에서는 깨박을 기가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깨박 2일 동안 즐거운 시간 흐뭇하게 바라보는 스님들도 계시는데 깨박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만나서 이제 좋은 인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약봉지 나이 34살이고요. 89년생입니다. 아직 생일이 안 지났고요. 저는 하는 일은 미디어 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성분들만도 아니고 동성분들이랑도 같이 친구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경험 하는 것만큼 이런 좋은 기억 가지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그리고 잘하는 건 수영 잘합니다. 내 여자가 물에 빠지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같은 종교를 가지신 분이라든지 약간의 성향이나 가치관도 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들을 좀 만나고 싶고 찾으러 왔습니다. 일단 절이라는 장소가 되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는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출산 대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너무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도 안 낳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하고 2008년부터 이 만남 템플스테이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작을 했고요. 보통 이제 남자는 15대 1, 여성분은 19대 1의 경쟁률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사실은 옛날 기록을 보면 이 절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많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커플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중한 만남은 절에서 또 절에 오는 분들은 또 마음이 기본적으로 또 잘 수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2년부터 만남 템플스테이란 이름으로 시작해 벌써 12년째. 청춘 남녀들의 만남, 그리고 인연에는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며 애초에 신청서에는 종교는 보지 않고 지원 동기만 본다고 합니다. 조끼랑 이제 바지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 저 익숙해요 그런 거. 네. 굉장히 당연히 이제 침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화장실인데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30대 미혼 남녀 20명 모두 법복으로 갈아입고 1박 2일 동안 레크레이션도 하고 공양도 함께 한다는데요. 회사에 알려주면 죽어요. 벌써부터 화기애애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산책하셨을 텐데요. 두근거리는 마음 잠시 정리할 수 있는 차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차담은 여러분들한테 한 질문을 받아보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름의 제가 살아온 삶을 또 제가 수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플이 시작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지만 스님에게 인연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것도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오래 인연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좋다면 차근차근하게 존경스럽게 한번 해봐라.
존경을 다 해봐라.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받들어 모시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말도 갱어를 써가면서 그러면 이게 오래 가면서 서로 지킬 거는 지켜주고 그 서로 존경하다 보면 그러면 왜 아까 부모님 효를 먼저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부모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존경할 수 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데 내 마음 안에서 존경이 놀까? 하는 겁니다. 진정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을 낳아준 부모, 자식, 부모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또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을 하고 또 아껴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효라는 단어를 꼭 새겨서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옆에 반려자가 만약에 생긴다면 존경해라. 나를 낮춰라. 낮추면 오해대가 있습니다. 여기 위해서 더 이상 좋은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은 500겁, 부부의 연은 7,000겁, 부모 자식의 연은 8,000겁의 인연을 쌓아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들이 엄청난 시간을 거친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전등사에서 만난 이들도 최소 1,000겁의 인연으로 만난 분들이겠죠. 새롭지 않습니다. 절 곳곳을 함께 산책하며 서로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모두 좋은 인연, 좋은 결실 기대해봅니다. 밥으로 정을 나누고 인연을 만든다고 하죠. 1대1로 짝을 지어 함께 먹는 저녁 공양 데이트 시간이 왔습니다.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한창입니다. 이들이 짝을 찾기 위해 나는 절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밖에서는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어렵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그것도 녹록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일단 신분 확인도 되고 뭔가 약간은 좀 더 신뢰가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훨씬 믿을 수 있겠다라는 전제가 생긴 다음에 만남이니까 마음을 일단 열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챙겨주시는 것도 많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빠르게 알게 되고 또 나가서 추후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집 하다 보면은 이제 제 주위에는 결혼도 많이 하고 다 일에 치여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성을 만날 기회가 딱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조차 어려운 시대에 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만남.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원 성취를 내가 달아줘야 안 그러시니까 내가 치료 바라볼게. 무슨 색? 빨간. 스님도 참가자들도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정성스럽게 등에 달아봅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웃는 날이기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시점에 건강하게 새까만 기와장에 또박또박 소원을 적는 사람들. 물론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기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초저출산의 시대에 연애는 사치, 결혼은 남의 일이 된 청춘들에게 스님은 말합니다. 비단 이분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의 고민이겠죠.
물질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바라는 욕구들이 많죠. 배운 거는 있고 이상의 세계는 높고 또 현실은 그렇지 않고 지식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결혼해서 뭐하노? 결혼해서 뭐하노? 이제 그런 어떤 애 낳아도 애를 키울 수 없는 어떤 여건들이 와지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일에만 막 파묻히다 보니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좀 그렇던 어떤 생각들이 드는데 마음적으로 좀 여유 있게 수행도 하고 좀 여유로움을 갖는다면 분명히 인연은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각자의 욕심을 좀 내려놔야죠.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욕심에 맞는 인연들이 쉽게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그 인연이 와서 또 행복한 삶을 안 살아가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누구를 탓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지금. 저출산은 2030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에 보내는 아우성이자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는 기성세대의 몫인 이 시점에서 이제는 왜가 아니라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